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74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서울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 입니다. 한국의 교육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국인은 모두 자칭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타 영어 강사로 명성을 떨쳤고 중년에 숭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전임교수, 성길대 교양학부 석좌교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한남대 경제학부 애우교수, 베이징대 동방학연구원 연구교수에다가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등 화려한 교육 경력이 있었던 제가 건드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는 주제가 바로 교육입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걱정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문제는 내 자식만을 위한 교육에 올인을 한다는 것이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합니다. 심지어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경우 부부 교수로서 진보 지식인이 공유한다는 정의는 뒤로 한 채로 오로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지식인으로서 검도를 넘는 파렴치함을 보였고요. 현재까지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중범죄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고대학 서울대에서도 최고만이 입학한다는 로우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인드가 이렇게 이중적이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교육 망국병을 앓고 있는 이 나라에서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교육 괴물로 가는데 전 국민이 공범이 된 느낌입니다.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은 E가 EX의 변형으로 아웃이고 더하기 DUC가 리더의 뜻이니까 잠재적인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능력 개발은커녕 사장시키는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인생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선택 기준을 오로지 하나만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교육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1등을 차지하는 데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뿐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교육체제 자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사회의 기준을 다원화하는 것이죠. 다원화된 기준이 서 있는 시스템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가치를 개발을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100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5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 0세부터 4세까지입니다. 영유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위탁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체계화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영유아기가 중요합니다. 두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와 함께 단순한 일상을 보내게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강화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으며 감성도 키우고 두뇌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치원. 7세 유치부, 5, 6세 유아부죠. 그래서 유치원을 100%
공립으로 전환하고 7세 유치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5, 6세 유아부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합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교과과정이나 투명한 경영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니까 유치원의 교육 경쟁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된 셈입니다. 셋째,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동안 유야무야된 측면도 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회화와 예체능 교육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이죠. AI가 친구처럼 익숙하게 하고 창의력 함량을 위해 실기나 현장 방문을 늘리고 동화책과 동서 고전을 많이 읽고 반드시 독후감을 쓰게 하고 보건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 개념을 체화시키고 돈을 제대로 쓰고 돈을 아끼는 법도 가르치고 민주 어린이의 요건인 공중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히 예절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중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지만 주로 교육청이 하니까 몇 가지만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교육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는 다시 살립니다. 한국의 망국병인 부동산 광풍이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치동이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 창조에 일부 기여하지 않았던가요? 이러한 교육 불평등과 부동산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사고를 서울 시내 25개 기초자치구에 1개씩 두고 소득 하위 10개구에는 1개구를 더 지정을 해서 총 35개로 늘립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1개교, 관악구 2개교 등입니다. 여기다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가운데서 공대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 10개를 선정해서 10개의 스마트 고등학교를 설립케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원 자격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구 주민의 자녀로 합니다. 이로써 교육평등과 동시에 부동산 정의를 실현을 하게 되며 동시에 강남북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죠. 다음으로 수시 입학제를 폐지하고 정시 입학제로만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미국처럼 입시 전형이 복수인 것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은 정직이 기반이 된 사회입니다. 리포트 작성할 때 인용 부호 하나 생략해도 표절로 간주되어 무조건 F학점 받게 되고요. 한국식 족보도 대학생들 스스로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쪽지 받는 것을 보는 것을 거절합니다. 한국에서 죄의식 없이 하는 표절이나 부정행위가 중범죄로 간주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수시 모집의 입학사정관이 누굽니까? 서울대 로스쿨 형법학 교수 조국이 자녀 입시 관련해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운이 나빠서 걸려들었다고 푸념을 합니다. 조국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요체인 공사구본의 정신을 모릅니다.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공이 아니라 사가 지배하는 사악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들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서울대 수시 전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에 가담하는 집단은 주로 교수들이 될 것입니다. 2,000명이 넘는 서울대 교수들이 학계의 동료는 물론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어져서 정계, 관계, 재계, 문화, 예술계 등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서 부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0여 명에게 진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10명씩만 있어도 2만 명이고, 이들 가운데서 1%인 200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모집정은 1%에만 합격에 영향을 행사하더라도 신입생 5,000명 중에서 50명이 부정 입학의 영예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구 자녀를 위해서 원격 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교육이 항폐화되고 사교육이 가진 자들의 축제가 된다면 이 또한 교육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저소득 학부모들의 절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남들 다 하는 가해 못 시키는 부모의 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 25개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10,00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가해교사를 시급 10,000원에 고용을 해서 주 1회 2시간씩 학교 수업 베이스보다는 기초를 잡아주는 원격 가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시급 알바하는 육체 노동보다는 가르치는 정신 노동이라 좋고, 원격 가해라 학교 도서관이나 사회교육원이나 또는 집에서 할 수도 있어서 이동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다섯째, 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를 연리 1%로 합니다. 미국 대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산하에 서울창업진흥공사를 설립을 하고 서울시 내 25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여태까지 정부 주도 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은 창업 정신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가 아니라 실패하면 지원을 중단한다가 일종의 창업 정신으로서 정책 목표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창업 지원 4단계, 즉 창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단계, 창업 후 비즈니스의 강까지 가는 단계, 강에서 생존해서 비즈니스의 바다로 가서 실패하는 단계, 바다에서 실패 후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 단계 등 4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 창업은 1%만 성공을 해도 나머지 99% 실패를 상쇄하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